야구인 후구연에 대한 부분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뭐 현장도 있어 보고 해설도 하고 뭐 글도 적어 보고 뭐 또 KBO 일도 도우고 그런데 KBO 총재는 갑작스럽게 제게 제의가 왔기 때문에 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좀 준비가 사전에 많이 된 상태에서 KBO 총재를 맡았으면은 모르겠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맡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뭐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한 2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 야구에 이제 프로애들 숙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고 이제는 뭐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야구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어쨌든 어쨌든 KBO 총재라는 자리가 야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내가 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야구의 이 상황, 환경을 좀 개선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총재로 지명이 되시고 이제 추대되고 하실 때 야구인으로서는 사실 최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어떤 구단주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달라보자고 하는 거는 야구인한테 한번 맡겨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고 그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그거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 임기 내에 좀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어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야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꼭 어떤 변화와 또 좀 성장 이런 것들이 좀 예. 다시 좀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팬으로서도 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구 인프라 구축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예. 오면서 사전에 이제 그 총재님께서 인터뷰하셨던 그 쭉 스크린을 해봤는데 거의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현 주소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 야구라는 종목은 조금 그 다른 종목하고 달리 그 일정한 공간이 없으면은 하기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축구, 배드민턴 뭐 다른 구기 종목은 농구 가는 건 농구 골대만 있으면 되고 축구는 되게 학교에 축구장이 다 있고 그런데 야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야구를 확대 보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 시발점이 어쨌든 야구장이 있어야 야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프라를 계속 이제 강조했던 이유는 교실 없이 학생 모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인프라는 뭐 프로 구단들이 사용하는 프로 야구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은 제가 그 동호인이라든지 아마추어라든지 보통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야구장 그게 많은 시간을 제가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아시겠지만 행성도 야구장 난주 짓고 조금 어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최근에도까지도 뭐 그런 걸 많이 도와드렸고 뭐 양구도 가보고 뭐 화천입니까? 근데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강원도만 그렇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은 실제로 야구를 좋아하시면 야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선 인프라가 그대로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어쨌든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야구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 관중이 못 들어왔는데 이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이 야구장이 그냥 와서 성분만 보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락한 분위기에다가 즐길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안 되면 사실은 이게 프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프로 야구장도 인프라를 얘기한 게 그게 안 되고는 안 된다. 근데 요즘 일이 보면은 사실 이제 주말에 관중들이 많이 오고 주중에는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많이 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야구장 와서 말 그대로 즐기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가 문화의 어떤 공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그런 거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플러스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총재되고 나서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내일도 횡성 군수 당선인하고 유성범 의원인가 네, 맞죠? 저기 뭐 유성범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유호성 그 영화 배우 형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그분이 오시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횡성 야구라든지 강원도 야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의를 하러 와서 뭐 상담에 제게 응해 드리겠지만은 그 우선은 그 전국적으로 야구 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공모를 할 겁니다. 야구 센터. 그럼 야구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도 쓰고 아마추어도 쓰고 뭐 동호인도 쓰고 다 하겠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남해안 벨트 해가지고 2군 정도는 우리가 외국 가서 전지훈련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국내 따뜻한 남해안에서 하자. 제주도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거 하려면 좀 남해안 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7월 1일부터 아마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근무를 하니까 업무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제가 뛰어다녀야 될 겁니다. 아마 지자체장들 만나고 그죠? 막 이런 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만나야 되고 또 뭐 이제 행정부 뭐 장들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이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지만 더 야구가 저변 확대도 되고 특히 이제 아마추어나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기량 향상 또는 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 봅니다. 몸을 쪼개서 허구연 1, 2 이렇게 해서 예.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이제 지난번에 뭐 많은 기자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도 만나시지만은 저는 허구연 총재님을 이제 두 번인가 뵀어요.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인터뷰했을 당시에 미국의 애리조나 그 얘기를 하시면서 프로야구 경기도 경기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네. 그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해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창출하는 것들이 있고 지역 경제에 또 환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하셨던 남해안 벨트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강원도도 어떤 그 인프라만 갖춰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강원도는 이제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프로 야구단이 없거나 프로 야구 1군 경기를 안 하는 곳이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강원도가 이제 인구가 적기 때문에 프로 구단이 계속 그 프랜차이즈 두기는 지금 쉽지 않다. 지금 원주가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걸요? 춘천 이런 건데. 원주가 35만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시범 경기라든지 또 야구장 여건만 갖춰주면은 연고팀이 가서 1년에 한 뭐 몇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근데 저도 쭉 조사를 지난번에 해보니까 전에도 그 춘천 야구장이 1군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부상 위험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되면은 이제 도지사가 새로 됐기 때문에 도지사나 뭐 시장 만나가지고 우리가 와서 그 시범 경기 같은 거 그러면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연고지 팀이 와서 할 테니까 시설을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시설이 안 갖춰지면은 그 선수 협회에서 우선 와서 게임을 뭐 안 해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주도에서 우리가 게임을 했다가 선수가 다쳐버렸거든요. 제주시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주도 가서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도 지금 제일 근접한 게 춘천 아닌가 싶은데 춘천도 뭐 그렇게 되면은 춘천이 되든 어디가 되든 어떤 강원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횡성이라든지 가봐서 느끼는데 사실 뭐 KTX 타면 금방 가거든요. 지금 이제는 저 춘천에서 교통이 오늘 저는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스포츠 레저를 묶어 가지고 이제 뭔가 이게 상품화 시키고 경제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제 강릉고등학교가 야구를 지금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강릉고등학교가 우선 뭐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강릉고등학교 야구 또 원주고등학교도 뭐 야구가 있고 옛날에 춘천고등학교 지금 없어졌지만 어쨌든 강원도에 야구하는 도시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지 훈련을 지금도 강릉에 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시설을 내 가지고 강원도에 더 많은 이제 그 팀들이 전지 훈련을 가고 그죠? 또 야구를 즐기러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충북 보은군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인데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쨌든 좀 이 어드바이스 하고 이래 가지고 보은군수가 이제 금년에 그만두는데 어쨌든 보은군은 지금 야구로 성공을 크게 한 데입니다. 왜냐하면은 봄 캠프 때 초중고 대학이 한 40팀이 오는 걸로 금년에도 이야기돼 있었어요. 40개 팀. 그러면 이제 한 30일 있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훈 군민들이 그 군수님에게 엄청나게 고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시골 분들은 몰랐지만은 그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내일도 이제 평창 그 국회의원이 오겠지만은 결국 이제 그 지역구가 평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평창 올림픽 마치고 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야구는 다른 종목하고 달리 축구는 조기 축구에 그 동네 사람들 모여서 그냥 하면 돼요. 야구는 그러지 다 모여가지고 다른 데 사는 사람 모여가지고 야구를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종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야구장을 짓고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경제와 연결시키는데 강원도가 좀 이리 적극성을 띄워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그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어떤 동호인이라든가 그렇죠. 아마추어 팀들 예. 합숙을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점이 이제 스포츠 레저 예. 뭐 이런 쪽에 좀 합쳐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중요하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됐으니까 됐잖아요. 예. 네, 그분한테 또 좀 춘천 야구장이라도 또 춘천에도 육동안이라고 또 되게 정부 부처에서 또 많이 또 하셨던 분이에요. 예. 고위급 공무원도 하셨던 분인데 그 예산 노트라든가 이런 걸 아시니까 좀 강하게 좀 푸시 좀 해주세요. 야구장 하나 좀 단 몇 경기를 하더라도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다는 것과 열리지 않는 그럼요. 야구장이 그건 도지사가 의지를 좀 가져야죠. 도지사하고 뭐 춘천시장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구센터 같은 걸 만일 지금 가장 근접한 곳은 횡성군인데 왜냐하면 이미 야구장이 몇백, 300억 넘게 지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야구센터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야구센터는 일단 야구장이 몇 면 이상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실내 연습장이 있어야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더 갖춰지려면 숙소까지 있어야 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갖춰진 곳이 지금 숙소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이에요. 다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횡성이에요. 그러니까 횡성은 어떤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은 그 야구센터 스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 횡성군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 횡성을 중심으로 한 그 옆에 양구도 있고 뭐 화천도 있고 있는데 그 야구장들이 지금 있거든요. 조금 더 멀려면 강릉까지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야구를 이용한 어떤 경제적인 유발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전국에 알리는 거. 그 뭐 이제 그는 이제 본인들하고 나 뭐야 해당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야구센터를 하나 만들었다 치면은 이제 그 야구센터를 예를 횡성에 만든 현재로서는 횡성이 가장 근접하죠. 시설을 이미 갖춰놨으니까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가장 내가 볼 때 야구장을 내면이나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면은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독립팀을 하나 만든다든지 독립팀을 만들고 독립리그를 만들고 그 독립리그의 중심지가 되고 그죠? 중심이 그 행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예전에 호주는 이제 날씨가 바뀌니까 여기가 겨울일 때 거기는 따뜻한 날씨라서 호주 리그에 우리나라 팀이 좀 네. 성적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횡성 하누스 뭐 이런 닉네임을 달고 나가려고 추진을 했다가 좀 무산된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예. 그때도 이제 좀 많이 좀 좋은 데 주시고 협조해 줬는데 뭐 때문에 안 된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안타까워 이거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군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국민들은 야구 잘 모르시잖아요. 그 프로야구 어떤 데든 비즈니스 관계나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이거를 이제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겠냐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도 차원에서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지. 광역 단위로 생각.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그 횡성 예를 들어서 뭐 독립팀을 만드는데 행성 뭐 불소라든지 뭘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걸 몇 팀을 만들 수도. 행성이 중심이 되면서 강원도의 독립리그 팀을 한 4팀 만들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사실 다른 도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독립팀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예산이 10억 정도가 든다. 그러면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야구장이 있잖아요. 강릉에도 있고 행성에도 있고 그 행성에 한 2팀 해도 되는 거예요. 행성이 3팀 해도 관계없어요. 독립팀이. 원주가 있기 때문에 원주도 해도 되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독립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리그가 지금처럼 어떻게 이제 선수들의 회비를 받으면서 하는 거는 이제 학원행 독립리그인데 독립팀인데 그런 팀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이제 그 선수들이 돈 안 내고 그런 독립팀이 운영이 되면은 좋은 선수들이 오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출된 선수라 그러는데 은퇴 선수들이 다시 거기서 재기를 꿈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맹실상만 독립리그.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강원도가 1군 팀을 유치는 어렵다. 인구가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독립리그의 뭐 메카가 되든지, 그죠? 본산이 되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 예를 들어 행성군 혼자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횡성에도 팀이 있고, 뭐 강릉에도 팀이 있을 수 있고, 원주에도 홈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어우르는 곳이 이제 야구센터다. 그러면 이제 그게 프로나 이제 독립리그, 프로 카테고리 아니지만 독립리그 가고, 그다음에 초중고 대학들이 이제 전지훈련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뭐 강원도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강릉에 많이 가잖아요. 네, 강릉으로 제가 많이 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강릉 가는데 뭐 행성도 있고, 그죠? 근데 행성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실내 연습장도 있고, 웨이트장도 있고, 이래 되면 좋은 거고, 그죠? 사실 강릉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것들을 강릉시장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야구장만 딱 지어서는 안 되고 야구장 한 2면이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많은 팀들이 가서 전지 훈련을 하게끔 하고 동호인 야구 물론 더 많이 가겠죠. 동호인 야구 뭐 경치도 좋고 한데 그럼 또 가족들은 거기 와서 놀고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미국의 플로리다, 애리조나나 그다음에 일본의 뭐 오키나와나 미야자키 같은 경우에는 프로 팀의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 1년의 매출을 다 올리는 거예요. 1년의 매출을. 그 정도 시장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뭐 해외만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그걸 모르는데 우리가 뭐 미국, 일본까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1년 매출의 몇 분의 1은 그 캠프 기간 동안에 벌 수가 있거든요. 그 아까 보험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지사나 지자체장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강원도권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정부 쪽에서도 이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의 어떤 경제성 이런 데 대해서 좀 둔감하잖아요.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원도가 빨리 캐치를 잘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도청의 김진태 도지사부터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뭐 해양 스포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스포츠 레저를 잘 묶어 가는데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한 15,000개 넘는 동호인팀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엄청난 이 수요거든요. 지금 그 조기 축구보다 많습니다. 야구가요? 그거 모르시죠? 그 많아요. 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축구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클럽 팀들이. 그 기억하시기 이게 이제 KT 2군이 이제 익산에서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 그 횡성에서도 좀 유치를 해보려고 예.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썼다가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뭐 얘기하셨던 어떤 인프라가 야구장 인프라만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인프라들이 되게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야구 2군 뭐 1군이 뭐 강원도에서 창단하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먼 훗날의 얘기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팀이 뭐 가령 하나가 대전도 하지만 강원까지 아우른다라고 하기에도 그분들의 또 정서라든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2군 팀이라도 좀 와서 강원도에서 경기도 좀 뛰고 네. 2군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또 그 선수들이 1군으로 또 진출할 수도 있고 또 2군 리그도 제가 춘천에서 퓨처스 리그 할 때 가끔 가보는데 재밌거든요. 예. 타격 공 치는 것 자체가 틀려요. 예. 진짜 프로야구 종이 한 장 차이로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2군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2군이라도 좀 유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건 총재님 생각 어떠신지 2군 그건 이제 뭐 구단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는 구단 몫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시설을 그렇게 잘 갖춰놓고 하면은 이제 찾는 구단이 있겠죠. 찾는 구단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도지사가 좀 세일즈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그뭐 구단들 찾아가면서 우리 그럴 수도 있고 우선 시설을 잘 갖춰놔 놓고 어떤 조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유치를 할 수 있겠죠. 조건도 좀 중요해요. 예, 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야구센터가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거는 뭐 횡성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시다기보다는 횡성 같은 공간 정도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또 단전적으로 얘기하면 또 아니 우리가 7월 달에 공모가 나갈 거예요. 네, 7월 달에 공모가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갖춰져 있으면은 힘들어요. 이미 정해져 버리는데요. 지금 한 군데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복수로 합니다. 전국에? 예, 복수로. 복수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야구장이 뭐 한 4면 정도 이상, 적어도 2면 이상, 그리고 어쨌든 항구적으로 4면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연습장이, 그 아까 말했습니다. 실내 연습장이 있어야 되고, 웨이터 트레이닝장이 있어야 되고, 세미나룸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다음에는 이제 그 숙소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걸 갖다가 몇 년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서 아무도 못해요. 내가 이때 경험한 바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3년 안에 할 수 있는 지자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라고 하는 어떤 경기의 아니 야구 센터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구의 모든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센터잖아요. 예. 축구 센터 하듯이 그 천안에 지금 축구 센터 만들었잖아요. 또 그죠? 그거 하듯이 센터를 만든다. 그 센터를 따라 이거죠. 센터를 자기들이 유치하고 싶으면 그런 조건을 갖춰라 이 소리예요. 그 김명기 어제도 그 저기 횡성군수 되신 분이 김명기 씨라고 그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전화할게요. 이거 적극적으로 이거 허구현 총장님 만나신다니까는 적극적으로 노하우도 듣고 좀 어떻게 대입 좀 여쭤보고 좀 바지가랑이라도 좀 잡으라고. 아 횡성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횡성군만 갖고 되겠느냐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나서고 그 현실 가장 내일 오면 얘기해드리겠지만은 유 의원도 오면은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이 독립리그에 잘 모르시는데요. 독립리그의 메카가 되고 중심 위치가 되고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데 언젠가는 독립리그도 중계를 다 할 거예요. TV 중계를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메인 그 지상파는 아니겠지만은 독립리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그 2군 못지않게 2군 리그에 우리가 중계가 들어가거든요. 뭐 KBS 이제 합니다. 그거 하는데 독립리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립리그 갖는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은 그 야구센터를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죠. 만들면은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아, 뭔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연결이 다 되네요. 그렇죠. 예. 선점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선점을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면은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야구가 사실 강원도가 야구 불모지잖아요. 예, 예. 전북하고 강원도하고 예. 제주도는 뭐 또 비행기를 타고 예. 오고 가야 되는 부분에 이제 뭐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강원도에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번 이제 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프로야구 출범이 1982년 예. 됐는데 삼미 슈퍼스타즈 연구원 인천인데 그때 인천 구장이 공사 중이라서 춘천에서 개막전. 춘천에서 했죠. 춘천에서. 저는 진짜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돼가지고 그때 선수들이 막 뛰어가면서 도일했던 장면이 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1900 몇 년도더라?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1904년인가? 1980 하여튼 30, 그 이후로 몇 년간은 춘천에서 이제 한두 경기가 열렸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스 리그 빼고는 한 경기도 열리지 않고 예. 야구를 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강릉고가 요즘 그 최 감독님도 선전하시면서 예. 또 선전을 그 우승기도 이제 하나 둘 하면서 이제 아직은 야구 스스로도 야구는 명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최 감독님도 이제 명문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 나가니까 이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역 애들로는 이 성적을 낼 안 수 되죠. 없으니까 예. 최 감독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A급 선수들은 이미 다 각 학교에 다 그러니까 내정돼 있고 간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약간 좀 부족한 학생들 그런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그건 알고 있어요. 예. 얘네들 발굽 닦아서 얘네들 좀 수준을 높이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로 인해서 그래도 꾸역꾸역 좋은 성적 내시는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도 전화가 와요. 아니 강릉구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선수 수혈을 다 하면은 우리 중학교 애들은 어디 가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그 유소년 야구하고도 사실 좀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도하고 시하고 뭐 이런 데서 뭐 군에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데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내가 며칠 전에 다녀온데 양산에 원동중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양산에 원동중학교 그 학교가 폐교가 될 입장이어서 그때 제가 가서 그런 도움 요청이 와서 그 원동중학 야구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학교가 역사가 뭐 제법 깊은 학교인데 이제 학교가 없어질 입장이 되니까 SOS를 쳐와서 내가 야구부를 만들어 지금 요번에도 전국대회 우승했대요. 요번에 뭐 어린이 그 무슨 대회냐 뭐 있는데 거기서 우승해가 난리가 전국 우승을 한 거예요. 탄탄하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게 됐느냐면은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나동년이라는 그 당시 양산시장이 이제 요번에 다시 시장이 됐어요. 그만뒀다가 삼성인가 요번에 다시 시장이 됐는데 한 틈 쉬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왜? 자기 양산시에 중학교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때 지금도 한 2천만 원 보조를 해줄 겁니다. 시에서. 예. 거기뿐만 아니라 물검고등학교라고 또 생겼어요. 나중에. 거기도 2천만 원 지원해줘요.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표를 의식해가지고 뭐 다른 단체 뭐 배드민턴 막 이런 데 해주듯이 이 학교 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투표권도 없는 애들인데. 예? 따지고 투표권도 없는 애들.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성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양산시 야구협회에서도 한 2천만 원 줘요. 제가 얘기해요. 그럼 한 4천만 원이면은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외지에서 애들이 오느냐 하는데 그거는 학교 팀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원주고등학교 있고 강릉고등학교 있고 춘천고등학교 야구 없어졌잖아요.
춘천이 없어졌을 겁니다. 고등학교 야구가. 제가 목요입니다. 그걸 더 그걸 다시 이제 춘천고도 야구하게끔 해도 초중 고등학교를 야구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뭐 클럽 야구도 많이 하잖아요. 엘리트 아니더라도 그 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체에서 그 공부하면서 야구 잘하는 애는 또 강릉고등학교를 가든지 어디 뭐 춘천고등학교를 가든지 원주고등학교를 가든지 이렇게 되는 이상적인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야구인들이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자체도 한계가 있어요. 조그마한 군단이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거는 도지사하고 시가 아까 양산 같은 모델 케이스처럼 그런 걸 트인 생각을 가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원동중학교는 책으로 한번 제가 접해본 적이 그럴 있어요. 겁니다. 예. 책으로도. 예. 그 이제 쭉 얘기를 하셨던 사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속에 다 있는데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예. 민태 지사가 이제 7월 1일에 예. 시장 교수도 강원도 4분 빼고는 다 바뀌거든요. 예. 완전 새로운 변화 속에서 좀 그 자치단체장 맡으실 분들한테 조언을 좀 총재님으로서 그 국제이교 총재로서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뭐 제가 인수위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프로 스포츠도 그렇고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왜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3수 끝에 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뭐 88 올림픽 유치하고 월드컵 유치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느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하느냐. 결국은 이제 국격을 높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 국격이 높아지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산되는 게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죠? 상품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그런 거라든지 이미지 제고라는데. 근데 실은 우리 국내 이제 지자체장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국제대회 유치하는 데는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죽어라 살아라는데 실제 도메스틱 쪽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도메스틱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게 그 지역 경제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정말로 프로야구 한 팀이 옮겨보자 이거예요. 그 시장이 당선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이죠. 거의 떨어질 겁니다 아마. 프로야구단이 하나 도시를 연고를 옮긴다 그러면 그 시장은 거의 떨어질 거예요. 못 잡았다고. 왜? 1년에 70 며칠을 갖다 거기서 축제를 해주는 겁니다. 홈에서 정식으로 페넌트레일 이런 두 게임을 하는데 15경기 다 하고 뭐 포스인당 한 80게임 넘게 하겠죠. 그죠? 90게임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축제를 해주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왜 이걸 생각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일본에서 왜 야구단을 해가지고 왜 야구장을 지어주고 공공재 개념으로 막 야구장을 주느냐. 뭐 양키 스타디움이 조 단위가 남는 야구장을 지어놔놓고 1년에 40달러인가 받을 겁니다. 아마. 몇십 년 계약했는데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요. 그만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자체장들이 그걸 모르고 특히 그 시의회나 군의회나 의회에 있는 분들도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예가 창원입니다. 창원 제가 할 때 지금 박한수 도지사가 됐지만 국회의원 하다가 그 당시 창원시장인데 내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서울의 젊은 애들에게 물으면요. 창원 어디 있느냐 물어요. 몰라요. 창원시가 어디 있는지.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71돈 NC 다이노스 창원 야구장에서 계속 중계방송을 하는데 창원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강원도는 현실적으로 그때 행성에 가서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강원도는 현실적으로 뭐냐. 프로 1구는 하고 싶어도 구단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안 되면은 결국은 관중수가 줄어들어 관중이 안 들어오면은 100만 인구가 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부산이 뭐 한 300만 되는데 평균 10,000명 정도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프로야구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를 지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도 강원도가 폭발적인 인구가 늘기 전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 아까 하신 것처럼 뭐
10억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연고팀이 1년에 와서 몇 번 한다든지, 1군이라도 와서 한다든지, 2군들이 또 게임을 그래서 더 많이 한다든지, 더 좋은 거는 내가 또 독립팀을 리그를 해가지고 독립리그의 메카는 지금 예를 들어 강원도다. 이렇게 나면 그게 이제 뿌리를 박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독립리그는 또 취업의 기회를 주는 이런 거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야구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 되겠느냐. 저는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제 뭐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그렇잖아요. 뭘 이걸 하면은 그 야구만 하러 갑니까? 가족들이 다 움직여요.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럼 강원도는 그걸 활용을 잘해야 된다. 아버지는 와서 야구하고 엄마하고 애들은 놀고 해수욕장도 갔다 오고 고기 사 먹고 뭐 하는 거죠. 또 마침 같이 고기 사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경제성, 홍보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이제 내가 볼 때는 KTX가 그렇게 교통편이 좋아지면서 우리 집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 며느리하고 다 하는 얘기가 부산보다 강릉 가려 그러거든요. 강원도 가려 그러거든요. 가깝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스포츠, 레저, 관광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놀거리를 갖다가 그냥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해상 스포츠도 있지만은 여기는 야구를 갖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하면 또 되는 거니까 그 생각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자체장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이제 저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좋아하는데 요즘 3기 마치고 그만두는데 그 염태영 시장이 KT를 인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제하고해가지고 나서가지고 3파역을 했잖아요. 그 KT 우승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만 KT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려 카프레이드하고 막 엄청난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예?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원 시민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 우리 시장이 야구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없는 게 없어요, 그게. 그렇죠. 수원이 그래 돼 있어요. 그거는 시장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전 종목이 프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분들 가서 즐기는 거예요. 요즘 이제 KT가 지금 관중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꼭 BTS만 뭐 그거냐 이거예요. 아이돌 그룹만 와야 되느냐 이거. 그거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쉽지 않지만은 이거 계속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도지사나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고 횡성도 예를 들어 조그마한 군이지만은 또 뭐 강릉은 뭐 그렇게 큰 신화에도 쉬고 이러면은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독립리그나 이군 게임을 하면 관중이 안 올 것 같아요. 또 옵니다. 그걸 쭉 하다 보면 오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죠? 그런 어떤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모르겠 말씀을 두 배, 세 배를 얘기해 주시니까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를 쭉 보다 보니까는 대전에 대한 경고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대전 떠날 수도 있다고. 아, 그거는 뭐 잘못 그된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일반론적으로 예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예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일반론적으로 예전부터 하던 얘기지 그 뭐 대전을 콕 집어 한 게 아닌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때 마침 대전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이 원주입니까 춘천입니까? 원주입니다. 원주가 몇 만이죠? 35만 정도 됐고요. 춘천이 이제 29만 30만 정도. 그 원주하고 춘천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거의 뭐 한 40분 50분. 그 어쨌든 간에 그러면 원주 옆에 뭐 행성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원주가 35만인 작은 도시지만은 그 인근 위성 도시하고 뭐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야구장을 지어주면서 몽땅 다 주겠다. 운전권, 광고권, 뭐 네이밍 라이트 전부 다 주고 뭐 이거 시설 너가 다 써라. 어느 구단이 와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구단을 옮길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적자를 계속 보는데 적자나지 않는 구조를 주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상암처럼 그럼 그게 내가 야구장을 통째로 주면은 운영권을 다 주면은 광고하고 뭐 하고 입장 수입은 뭐 다른 데보다 좀 줄어들겠지만 그 예식장도 할 수 있고 뭐 무슨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야구장 지어 놔놓고 예를 들어 설계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도 보니까는 그 광고료가 구단한테 들어가는 게 별로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내 걸면은 어떤 구단이 갈 수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기업이 그거는 이제 가입하는 구단이 것도 그렇죠. 내가 저기 가서 흑자나는 게 낫지. 여기서 왜 적자하는데 계속하냐? 그럴 수 적자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폭을 보존해주고 그렇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강원도 쪽에서 어차피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이 사실상 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단발성 행사 유치, 예, 예, 유치 이런 예. 거 다 다거든요. 한 네, 예. 일주일 정도 대회에서 몇 명 왔다. 그거 또 홍보해서 기사 쓰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온 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럼요. 예. 예. 그냥 하루 매출 정도 올리는 정도지. 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70경기 또 포스트 시즌 진출하고 저기 뭐 한국 시리즈까지 가면 거의 80경기 예, 예. 이상을 한 구장에서 한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은 축제를 그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장을 또 별도로 무슨 다른 형태로든 뭐 K-팝 공연장으로도 쓸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때도 지금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요, 제인대에 온 데가 도무장 짓겠다는 시도 있고요. 요 경기도에 야구단 좀 보내달라고 도무장 제의 온 데도 있고, 뭐 일반 시에서도 야구단 좀 유치하겠다고 막 온 데도 있고, 그리 적극적인 지자체장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야구단을 다 11구단을 할 수는 없어요.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혹시 그 찾아오시는 분, 뭐 행성 내일 뭐 홍명 오신다면 아니 강원도에서 프로 구단은 찾아온 적 없어요.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적으로 그냥 인구 때문에 그런 거죠. 인구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원주가 한 100만 된다 그러면은 야구장 매력이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야구단이. 이제 배우 도시가 되는 충북 제천이나 예. 행성도 한 5만 되거든요. 5만 예. 그 옆에 평창 한 3만 이렇게 하면 예. 근데 뭐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 사람들이 다 야구부로 온다고 또 볼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좀 아까 얘기한 인프라나 좀 이벤트를 좀 많이 좀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예. 이거 뭐 사실 질문 더 이상 많이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게 답변이 다 알았어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바쁘시니까 지금 이제 저희 선수들, 저희 프로 선수들 이제 유튜브용이라서 좀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좀 총재님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 프로 선수들, 이제 야구들, 이제 선수들 좀 어떤 식으로 좀 경기력, 우리 선수들의 권익도 많이 향상됐지만 선수들의 이제 경기력도 많이 향상돼야 된다는 좀 지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총재님의 좀 생각 좀 듣고. 그거는 언급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총재님이 동구장에 좀 이렇게 많이 총재님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총재님이 예전부터 주장하셨던 그 동구장 설립에 대해서 그럼 이제 총재님이 되시고 나서는 그 동구장을 저희가 또 고청 말고도 볼 수 있는지 좀 그런 거는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사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내가 그거 밖에 알려진 거하고 달라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에 맞춰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행성도 그 앞에 가보셨지만은 야구장이 이게 처음에 그 설계 단계에서 서울시 축구협회장님이 거기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축구장을 여놔가지고 그래. 그걸 보면서 저는 왜 축구장 왜 있어야 되나. 행성이 축구장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 야구인이 입말부 돼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다 알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예. 사실 뭐 그때 계획은 돔을 좀 올려가지고 겨울에도 좀 훈련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인프라까지 붙여지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그 정식 명칭 야구센터인가요? 야구 센터로 나갈 거예요. KBO 야구센터. 예.